이름이 뭐예요? 지유예요. 지유야. 어디가? 손 이렇게 네. 좀 이상한 거. 네, 맞아요. 사디. 어떻게? 지유는 약 먹는 거예요? 네, 열이 좀 있길래. 너무 귀여워. 어떡해.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근데 거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딸을 가지면 진짜. 아빠 여기 있잖아. 와, 아빠라고 딱 처음에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딸하고 아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들은 친구 같고 딸은 진짜 좀 다른 느낌? 확실히 전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전쟁터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들겠다. 야, 아빠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이러고 진짜 미친 듯이 벌고. 어제 제가 막 애들 아무 데서나 키운다고 했잖아요. 네. 취소할게요. 좋은 데서 자라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진짜. 뭐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 키우는 건 상관없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키워도 근데 이제 아플 때가 이제 문제라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진짜. 애를 좀 맡아서 지금 키워주는 애가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거든요. 사실 서울 사람도 아니지만 좀 도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아파트만 살고 그래서 그런지 풀밭에 맨발로 걸어가고 이런 걸 되게 좀 어색해 하거든요. 시골에다 보니까 키워주는 애가 막 그냥 잔디밭에 걸어도 둥글고 막 그렇게 시켜요. 뭐 물리는 것도 많이 물리고 하는데 그 면역력 같은 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혜 안녕. 지우. Hello. 지우야. 소이. 반갑습니다. 원래 와이프분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쉽네요. 어차피 내일 이제 네. 보긴 할 건데요. 잠깐이라도. 예. 저희는 안녕 바베큐에서 촬영을 끝내고 신세를 지러 왔는데 집이 너무 좋아서 일단 깜짝 놀랐고, 이건 주택이 아니고 약간 저택 수준인데요. 여기는 저희 살고 있는 데는 좀 외곽이잖아요. 집값이 좀 한국에 비해 많이 저렴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지금 어두워서 정확히 못 봤지만 잔디도 깔려 있고 여기 앞에 경비원들이 서 있고, 밝히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주택이면 뭐 어느 정도 수준 대략 생각하면 되나요? 굳이 따지자면 뭐 위에 상위 10%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요. 태국은 상위 1%에 거의 부에 뭐 한 80%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에 속한 집이긴 한데 그보다 더 좋고 더 크고 한 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잖아요. 태국은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주택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집이 있고 세컨 개념으로 해서 자녀들이 독립할 때 잠깐 살게 하는 공간, 아니면 일 때문에, 아니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식당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한데 또 국제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또 제가 국제 결혼에 관심이 좀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에서도 잠깐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그러면서 국제 커플들도 워낙 많이 봤고, 해외에서는 국제 결혼이 되게 자연스러운 나라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케이스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만큼 한국이 되게 폐쇄적인 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 적령기가 지났으니까 그럼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뭐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그건 근데 한국의 가치관이랑 저랑 잘 안 맞기 때문에 국제 결혼도 상황만 되면 저는 언제든지 뭔가 환영,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거는 저한테는 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 결혼하면 좋은 점들도 있을 거고 그 극복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거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2차를 하게 됐습니다. 네. 몇 살 때 그럼 만나시고요? 태국에 여행 왔을 때 만나신 거예요? 2주를 실제로 했을 때 만났고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의 한국인과의 연애는 했었는데 잘 안 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여자 쪽에서 남자의 바라는 무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국 좀 특유의 그런
특히나 한국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물론 동아시아 쪽에서는 다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좀 질렸다고 해야 하나? 내가 이제 한국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면 이런 경우를 또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나는 무조건 외국인이랑 결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태국으로 넘어올 시점에 한국인 여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여기 넘어와서 해외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오픈 마인드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이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소개받은 친구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대부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결혼까지 갈 건 아니라는 사이 딱 그어놓고 연애만 할 거다 네, 예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봐도.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도 마음 맞으면 당연히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뭐 만나게 된 계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뭐 헌팅 비슷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태국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요. 맞아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대학생인 줄 알고 있었고 식당에서 제가 물어볼 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황이 뭘 물어보러 가서 와이프의 친구한테 뭘 물어봤어요. 전혀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도 그때 밥 먹고 있었고 친구랑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단지 장소가 이제 뭐 술집이었으면 헌팅이었을 텐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때 태국말을 못 하셨잖아요. 영어로 했죠. 영어로. 네,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태국 사람들 특히 태국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느끼기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을 때 좀 더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성들에 비해서 한국 여성들은 좀 약간 일단 거리를 두고 아니 한국 여성들도 뭐 외국인이 물어보면 친절할 거예요. 아마 그럴까요?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좀 더 뭐랄까 이상하게 좀 장벽이 있는 것 같고 낯선 사람 기준. 네.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자연스럽게 와이프랑도 얘기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좀 합석이 됐어요. 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작업을 친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한두 번 더 만나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성격이 급한 편이고 뭐든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애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네가 마음에 드니까 나는 좀 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해보고 싶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하고 이제 장인어른께서는 그런 얘기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2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었고 졸업하기까지 기다렸죠. 졸업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와이프가 취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한국으로 데려가서 부모님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대부분의 저희 또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른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좀 건너뛴 게 있는데 그냥 2차를 같이 합석했다고 사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귀게 되고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말을 한 거는 와이프 친구였는데 목적은 와이프였고 와이프의 연락처를 받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날 노력을 되게 했어요. 같이 왔던 지인은 중간에 먼저 가고 그쪽은 4명이었어요. 근데 저만 혼자 끼어서 4명 친구들끼리 하는 술자리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뭔가 느껴졌으니까 그런 용기를 냈겠죠. 아무래도 놓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낯가림 되게 심하거든요. 저 부끄러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4명에 있는 테이블에 혼자 낄 정도의 용기가 났다는 건 그렇죠. 진짜 용기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따로 연락을 해서 사귀게 되신 거군요. 바로 오케이 하시던가요?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뭐 이런 얘기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우리는 사귀는 사이지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만나고 동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해외에서 왔고 자취를 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대학생이었지만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반값을 이중으로 날리지 말자. 뭐 그런 좋은 명분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그럼 결혼 얘기가 나왔겠네요. 장인어른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둘만의 또 협의나 뭐 어떤 암묵적인 동의 뭐 이런 게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했던 건가요? 와이프도 장인 어른이랑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핑계를 댄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와이프는 확신은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때 식당 하실 때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고 계실 때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더 좀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할까 이 사람이 나중에 연매출 30억짜리 경영자가 될 것인가 아, 이런 걸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였을 거잖아요. 네. 아마 졸업 후에 와이프분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진로 고민도 있었을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허락을 받으러 간 거네요. 한국까지. 네, 그렇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 얘기도 긴 얘기인데 한국을 데려갔을 때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막상 얘기를 못 하겠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돌아왔을 때 제가 수중에 뭐 가진 게 없었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 스스로 대학 다닐 때 알던 술집의 사장 형, 그 형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 일을 좀 할 테니 머물 수 있게 해달라. 방도 좀 구해주고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있으면서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제가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내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못 드렸고요. 조금 나름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후에 와이프를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갔죠. 일단 장인어른한테 얘기는 해놨고 네, 일단 해놨어요. 가긴 가야겠고 네, 막상 가니까 용기가 안 나고 네. 반응이 예상이 되고 네. 갔는데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나요? 당시에 제 나이가 33살? 부모님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막 뭘 따지고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국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에 안 차셨던 것 같아요. 성에 안 차셨다는 표현보다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마음의 준비를 못 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동남아 여자에 대한 그 선입견, 편견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분명히 있었겠죠. 특히나 시골에 저는 그게 더 심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더 왜냐하면 대부분 시골의 동남아 여자들은 그냥 한 번 그냥 선보러 갔다가 다음날 결혼하고 데리고 오는 막 이런 느낌이니까. 중매 결혼 이런 게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도 농촌에는 있죠. 네. 우리 아들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도 싸잡아서 그런 취급을 당할까봐 좀 걱정이 되셨던 거죠. 뭐 나도 지금 잘난 게 없고 우리 집도 와이프의 태국 집안에 비해서 그리 잘난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국적 같은 거는 가십거리로 해서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 당당하고 남들한테 창피한 거 없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네. 멋있다. 하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뭐 네가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반대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멋있으시다. 아버님도 멋있으시고 그렇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 네. 대단하네요. 네. 집안의 반대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심한 건 아니었네요. 그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한국어도 와이프분이 좀 배워서 의사소통도 하시고 그러면 또 엄청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가면 또 엄청 좋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오히려 저보다 그 연락을 더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아이들 사진도 자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그런 거 잘 그죠. 못하거든요. 아들들은 네. 힘들어요. 뭐 손자 사진 보세요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는 좀 특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는 가끔 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아버지한테는 좀 불편하죠. 뭐 아들과 아빠의 관계는 뭐 한국에서는 약간 그게 정석인 것 같고 진짜 그나마 엄마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뭐 딸이나 보통 며느리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되게 와이프분도 시부모님한테 되게 살갑게 잘 하시는 거고 이제 의사소통도 되실 거고 네. 그럼 엄청 좋아하실 텐데 네. 얼마 정도 만에 그럼 한 번씩 가요? 1년에 한 3번 정도는 꼭 가려고 하고요. 짧게라도. 가면 며칠씩 있다 한 열흘씩은 있다 일주일 정도는. 부모님하고만 있다 오는 거예요? 뭐 가끔 저는 서울 올라가서 친구들도 만날 때도 와이프도 있고. 없고 애들이랑 저도 그 친구들 만날 때도 한 4, 5년 만에 모임을 그쵸. 처음 갖는 거였어 가지고. 근데 그럼 와이프분께서는 원망 안 해요? 왜 나 혼자 놓고 그 만나고 오라고. 아 진짜? 예, 예. 태국에 있으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이 없고 제가 술자리 같은 거를 갖고 싶어도 여기서 이제 따로 교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편이어서 그거라도 이해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데려와서 서울에 호텔을 잡아서 자기들이 있지 왜 자기를 놓고 가? 막 이랬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시댁에 놓고 가면 난리 나요. 아마 가능성이 좀- 높죠. 매우 높죠. 저 잠깐 상상했는데 난리 나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거 이혼 사유 이혼 사유 될 수도 있어요. 시댁에 놓고 상상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방금 그걸 이해해 줬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가부장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처갓집에 같이 갔어. 갑자기 이 와이프가 애들이랑 나를 처갓집에 놓고 서울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대. 그럼
괜찮으세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 불편하죠. 네. 반대로 놓고 보면 불편한 거 보니까 제가 되게 아직도 그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물론 부모님만 생각하면 아이들을 오랜만에 받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게 더 베스트긴 한데 네. 그게 최선이긴 한데 일단 와이프가 그거를 이제 이해해주고 오히려 갔다 오라고 선뜻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마음이 넓다. 엄청나게 마음이 넓다. 약간 그런 생각이 한국 남자 입장에서 드는 거죠. 와이프한테 더 잘 해줘야겠네요. 한 번만 만나고 바로 승낙 받으시죠. 네. 그때 만나고 태국에는 또 그 태국 전통이 있어가지고 남자 쪽 부모님과 여자 쪽 고향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상견례를 할 때 처음 만난 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치앙마이 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네. 그것도 부모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건 어렵잖아. 그냥 뭐 언제 가자 이렇게. 부모님도 엄청 쿨하신 거예요. 마지못해 만약에 생각하신 거면 왜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멋지시다. 부모님을 모시고 처갓집을 간다. 생각만 해도 불편한데요, 저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이 100% 통하지 않는 거 자체가 좀 장점으로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시고 학원을 운영하셨었는데 그래서 영어를 좀 하셨고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도 젊으셨을 때 그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어서 영어를 지금까지도 조금 하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장인어른이랑 원하는 이야기는 하셨었죠. 근데 한국의 상견례 자리에서 뭔가 결혼 인식이 깨지는 경우 보면은 대부분 좀 어떻게 기싸움 같은 거 하다가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뉘앙스. 예. 약간 수틀리면 끝나. 그러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가 기분 나쁘고 서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다가 자식들한테까지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그런 디테일한 속 깊은 아니면 그런 기싸움 같은 거를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의사소통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되지 장점일 것 않았나. 같아요. 필요한 얘기만 딱 할 테니까. 네. 서로 외국인이니까 서로 좀 조심도 할 수 있을 거고 좀 다른 생각이나 문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는 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럼 결혼식을 뭐 태국, 한국 두 군데서 다 하셨겠네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만 하겠다고 하고 한국에서만 했어요.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네. 하신 거예요? 네. 가족들. 네. 돈 많이 들었겠네. 네. 한국 들었죠. 호텔 뭐 두 분만 오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친척들도 좀 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10분 정도 오셨는데 10명만 돼도 얼마예요? 근데 일부는 또 본인 자부담으로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결혼식에 처갓집 식구들 초대하는데 뭐 저가항공 타고 그럴 수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진짜 신혼여행비 깨졌겠는데요. 거의. 그 이상 끼졌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근데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단하시네. 신부 입장에서는 약간 태국에서 결혼식을 해야지 내 친구들도 부르고 막 특히 여자들은 더 약간 그 로망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와이프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전라도 사람인데도 약간 경상도 사람 남자같이 낯간지럽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도 해야죠. 내일 아침에 하세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는 그거 프로포즈 아직도 안 했어. 그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가요. 빨리 하세요. 자기 전에 하고 자세요. 진짜로.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억울해. 나는 막 진짜 만약에 프로포즈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고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와이프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겠다 이럴 만큼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남자는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애를 둘이나 낳아준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도 안 한 남자는 잘 살고 이게 너무 세상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대신 평소에 항상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잘해줘도 중요한 걸 안 해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부끄럽게 하는 방식도 있을걸요. 프로포즈. 그런가요? 네, 좀 약간 저는- 뭘 장치를 예. 뭔가 설치를 해놓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나가 있으세요. 영상이 나온다든지 이벤트는 여러 가지로 예.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남들이 하는 거 봐도 이렇게 약간 손발이 없어지는 막 그런 타입이라서 그래도 해야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평생 가요. 환갑잔치 때도 얘기했고 프로포즈를 안 해도 결혼을 할 수 있구나.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했다. 근데 전 그걸 못해요. 프로포즈는 잘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도 말을 못 걸어요. 말을 못 걸어서 아예 시작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렇게 발견하는 확률도 되게 적을 텐데 그 사람한테 말을 걸 확률은 더 적을 거고
말을 걸어서 잘 될 확률은 더 적을 거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 할 확률은 훨씬 적을 건데 아예 이 첫 단추를 못 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귈 때 보면 여자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던지 뭔가 확신을 주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진짜 막 직진해서 사귄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도 그래요. 뭐 어쩌다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봤어. 더 말도 못 걸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봤네, 갔네, 끝. 이런 상황. 근데 저도 그래요. 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웃긴데 태국에 와서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에 한국이었으면 저 말 당연히 못했을 거예요. 뭔지 알죠? 당연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한국 여자들 4명이 있는데 제가 말을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 제 스스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마 똑같은 그림일걸요. 되게 무한한 상황이 되겠다. 내가 만약 얘네들이 저희들끼리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어떻게 그 후에 행동을 해야 할까?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돌아서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이어서 제가 뭐 잘생긴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세요. 저희끼리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알고 거의 99% 이상 확신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국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태국에서 듣고 보니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한국에 가서 하셨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발리 발리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 안 났어요. 기억 안 나요. 5박 정도를 했고 기억이 안 나요. 신혼여행지를 기억을 못하는 남자들 애 둘 잘 사는데 저는 신혼여행을 1년짜리 계획을 짜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못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푸켓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가고 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오진 않지만 와도 뭐 이상하진 않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 푸켓이나 발리 가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두 분한테 다 외국은 발리였던 거네요. 이 근처에서 유명한 신혼여행지 중에서는 네. 뭐 하와이나 뭐 모리셔스 이런 데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발리가 좋은 선택지였겠네요. 두 분 다 만족하셨나요, 발리는? 왜냐하면 한국인이 본 발리와 또 태국인이 본 발리는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되게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와이프는 오히려 저는 이게 대놓고 태국과 비교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뉘앙스에 그런 게 좀 섞여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뭐 해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연중에 태국이랑 비교하면서 태국을 좀 깎아내리는 듯하게 들렸나봐요. 그래서 반감을 사게 만든 것 같아요. 발리 별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태국이 더 좋은데 그리고 한국에서 사신 건가요? 그럼?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발리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발리를 갔다가 태국에 또 들렀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방콕으로 왔다가 방콕에서 이제 혼인신고도 태국에다가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보려고 태국에 잠깐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죠. 강주에서 강주에서. 하셨죠? 예. 한국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4, 5년? 네. 오늘 좀 안 되게 그럼 와이프분께서 한국 생활을 적응을 좀 잘 하시던가요? 나름 잘했어요. 외국인 와이프를 위해서 한국의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한국어 수업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했고요. 그쪽 통해서 이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언니들도 만나게 됐었고. 저는 잘 모르지만 광주가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편견일 수 있지만 뭐 안산이나 동남아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지역들 맞아요. 네, 그런 지역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고 흔하지만 광주도 좀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있나요? 흔치는 않고요. 제가 이제 센터 같은 데를 가보면은 꼭 결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체류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죠. 네, 첫째가 지금 한국 나이로는 7살이고 만 나이로 한 5살이 좀 넘었어요. 네. 둘째는 아직 두 돌이 안 됐어요.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오빠와 여동생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둘, 딸 둘보다 더 너무 축복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한 게 한 번 태어나서 결혼해서 살면은 아들도 한번 길러보고 싶을 거, 딸도 길러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누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형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난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진짜. 예, 그래서 아무튼 너무 부럽네요.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그래서 첫째는 한국에서 자랐고 국적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적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로 태국에 왔는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그렇지만 정말 번거로워요. 태국에 90일마다 한 번씩 또 신고를 해야 하고 체류 신고를 해야 돼요. 비자가 있어도. 그리고 비자를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갱신하다 보면은 단위가 1년이 되고 두 번째 갱신할 때는 2년 해주고 5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은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매년 갱신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매년 같아요. 간소화가 안 되고 너무 많아요. 힘들고 저 혼자 하는 것도 버거운데 아들 것까지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도 태국에 왔을 때 국적을 취득해서 지금은 이중 국적이고 딸은 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태국 국적을 받았고 추후에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 국적도 새로 취득을 해서 딸도 이중 국적 둘 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중 국적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돼요?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렸을 때 국적 두 개를 갖고 있다가 20살이 돼서 입영영장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중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군대에 갈 수 있고 한국에 군대를 간다고 해서 나머지 국적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건 아니고 한국과 태국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 다 의무 복무를 해야 하잖아요. 한국은 무조건 가야 하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뽑죠. 그래서 검은색 공을 뽑으면 안 가고 빨간색 공을 뽑으면 가고 첫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야 했을 때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고 태국에서도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뽑기에 참여를 해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면제를 받거나 이러면 두 국적 다 자연스럽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나라에서 다 군대를 가야지 두 개의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니까 국방의 의무는 그럼 태국 몇 년이에요, 태국은? 2년 반. 양국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군데 다 군대를 간다고 하면 이 첫째는 군대를 한 4년을 넘게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려고요. 한국 군대만 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태국에서는 한국 국적 포기하고 태국 국적을 유지해서 태국에서는 군대 안 갈 수 있는 그 확률을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태국 국적만 가져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근데 만약에 진짜 둘 다 포기하기 싫다 이래서 그럼 두 나라의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와 근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알아봤는데 이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입영 연기가 29세인가 30세까지인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유가. 근데 36세가 될 때까지 국내에 3개월 이상 치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나이 이후에는 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 나 한국이 잘 맞아 그러고 한국에서 학교 다닐래 혹은 뭐 한국에서 한번 1년 살아볼래 한 달 살아볼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1년 살아보려면 가야죠. 1년 살 거 6개월만 더 살고 와 그리고 논산으로 보내는 거죠. 와 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같은 남자로서 무섭네요. 약간 우리 첫째는 그러면은 두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고 태어나 아, 되게 흔치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하면 레전드인데. 뭐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 뭐 대부분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한국 군대를 다녀오겠죠. 왜냐면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한국 여권, 한국 파워에 대한 그 뭐 동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임금도 더 높고 장점도 있겠죠. 근데 이거 약간 몰입이 되거든요. 남자로서 그때 아들이 두 군데의 어떤 의무를 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짧게 생각해봤는데 일단 태국에서 제비뽑기하는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로. 너무 뭔가 이건 인생 최대의 어떤 도박의 순간이잖아요. 이 공 하나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의 어떤 그 진짜 극명한 명암이 엇갈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진짜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진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저렇게 징집을 한다면 얼마나 스릴있을까. 나한테 그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진짜 끌려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태국에서 먼저 제비뽑기를 해보고 만약에 면제가 됐다 그러면 나 같으면 태국 국적을 취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두 군데 다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짧은데 그래서 한국이 지금 더 짧으니까 그리고 요즘 한국에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제 조카가 얼마 전에 입대했는데 입대하기 전에 찾아와서 술 먹이고 집에서 하루 재우고 보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군 갔는데 공군은 더 길어서 제대할 때까지 돈을 월급을 모으면은 돈을 그래도 몇천 모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한 달 월급 18,000원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근데 저렇게 모아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일단 한국 군대 갔다 오면은 몇천 모아가지고 태국에 돌아와서 아까
아까 제가 말한 해변가에 구멍가게를 차릴 수 있는 거죠. 사업 자금이 되는 거죠. 뭐 태국 군대 월급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군인 월급이. 우리는 오히려 쓰고 와야 되는 시절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벌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으니까 나쁘지 않네.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그랬어요. 그럼 열심히 잘 모아서 제대하고 세계 일주 한번 해. 그 정도 돈이면 되겠다. 뭐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2, 3천. 제대하고 1년 정도는 배낭여행 할 수 있을 거야. 너네 나이 때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막 자기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너무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고민에 약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성인이 됐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딸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태국은 여자는 전혀 네. 완전 면제죠. 네,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커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잘할 거잖아요. 한국어를 해요 주로 아니면 태국어를 해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그게 좀 웃긴데 이야기가 한국에서 키울 때 보통 모국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한국에서 키우면서 태국어를 가르치기가 싫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은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좀 어눌하다고 해야 하나? 억양도 그렇고 발음? 그러니까 완벽한 한국어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집에 항상 이렇게 있으면서 육아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면 모르는데 외국인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다 영어로만 해줬어요. 모든 걸 유튜브를 틀어줘도 영어로만 틀어주고 ABCD를 먼저 책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네이티브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걔 1언어가 영어가 됐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아이는 일단 세계 국어는 결과적으로 하게 될 건데 주 언어가 영어가 됐다는 건 나중에 커서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머리 미국인 이런 거 같이 좀 한국말이랑 태국말 같은 두 언어를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부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도 영어만 사용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태국어 수업도 있고 중국어 수업도 있고 근데 한국어 수업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주로 사용하는 게 영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 때도 영어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TV를 볼 때도 영어가 나오는 채널들만 찾아서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아예 어렸을 때보다 그 습득력이 좀 많이 낮아지고 이제 이미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예 뭐 한두 살 먹었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미 아이가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한국말 하는 거를 왜 아빠 한국말로 다른 나라 말로 해? 그 영어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얘기해요. 나중에 결국에는 뭐 3개국어 할 테니까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까? 저는. 딸은 근데 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태국어를 잘해요. 아들은 태국어 잘 못하는데 알아듣기만 해요. 태국어는. 말은 잘 못하고. 딸은 처음 시작을 태국어로 했어요. 벌써 말을 해요? 한 살이라면서요? 말 잘해요. 한 살이 말을 해요? 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옹알이 정도가 아니라 의사 표현 같은 거, 쉬운 단어 같은 거 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어떻게 그래요? 20개월. 나중에 오빠랑 동생이랑 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첫째가 둘째한테 태국어를 배워요. 근데 둘째는 딸이다 보니까 그 언어 습득 능력은 아들보다 확실히 더 빨라요. 모든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걷는 것도 더 빨랐고 지금 둘째는 첫째가 하는 영어 듣고 그거 따라하고 이 정도. 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집에 거주를 하면서 아이들을 봐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얘기를 계속 하니까 태국말로 자연스럽게 그 둘째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없더라도 이런 언어를 접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민이 분명히 있는 국제 결혼을 하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은 어떤 선택의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구나. 롱타오. 이거 뭐야? 팔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라타이. ไม่ใช่ 이거 그라타이 아니잖아. 미. 이거 뭐야? 이빨 닦는 거지? 영어 공부랑 태국어 공부를 동시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건 한국어고. 지우는 언어 능력자가 되겠구나. 우텐에 집에 갔을 때도 애들이
일단 한국어 기본으로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갔으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어 네. 다 공부 엄청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세계국어 마스터한다고. 앞으로 그래도 어차피 사업을 여기서 하고 계시니까 계속 태국에서 쭉 살 생각이신 거죠? 한국에 돌아가서 살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뭐 특별하게 어디에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와이프가 노후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또 의외인데요? 네. 반대인데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음. 확실히 보고 싶은 거를 더 부각해서 보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을 보고 안 좋다 한국을 떠야 한다,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부각해서 봐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태국의 안 좋은 점들을 열거하면서 지금 한국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태국에서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살 수 없어. 나중에는 환경, 기후 이런 거를 떠나서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로 개선의 여지가 없고 뭐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이러니까 마약 같은 것도 태국에 좀 많이 퍼져 있고 물론 태국은 뭐 이미 대마초가 합법이니까 지금 다시 불법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기에 나중에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사업체를 어떻게? 당장에 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50대 일반적으로 한 60대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는 일찍 은퇴를 하고 그 이유는 지금 60대 한국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 빨리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싶다. 와이프가 원하는 것 같이 한국에 돌아가서 살아도 되고 뭐 태국에 계속 있어도 상관없고 그럼 첫째가 약간 거의 고등학교 올라갈 텐데 나이대가 네. 10년 후면 네. 제가 걱정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사춘기라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또 고민이기도 해요. 사실 뭐 그래서 국제학교 보내면 상관없겠지만 한국도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네. 너무 비쌀 거예요. 여기도 어느 나라나 국제학교는 다 비싸잖아요. 네.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도 유학 많이 가잖아요. 한국에서 요즘에 네. 국제학교 보내면. 저도 아들이 뭐 손흥민 같이 축구 잘한다고 하면 저 일 때려치고 영국으로 뒷바라지하러 갈 수 있어요. 영어가 제일 1 모국어니까 첫째는 일단 빨리 런던으로 보내세요. 그래갖고 토트넘 유소년 팀에 일단 들여보내놓고 나중에 국대를 이제 한국 국대가 될래 태국 국대가 될래 그래서 그럼 옵션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군대 관련해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은 군면제 한국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이거 검정공 뽑으면 군면제 네. 흰공이랑 검정공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랑 검정색이요. 역사상 거의 세계 최초로 두 나라에서 군면제 그것만 해도 진짜 거의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저도 아들 덕분에 영국에 살아보고 하면 좋겠네요. 국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장단점. 국제 결혼의 장점.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이 국적이 다르고 언어에서 오는 장벽 때문에 서로 뭐 끝을 봐야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서로의 어떤 깊은 구석에 있는 뭔가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만 건드릴 수 있는 뭐 비아냥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돌려간다든지 약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장점일 것 같네요. 그 이외에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경험 못 해볼 만한 것들을 와이프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장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100%안 되니까 지금 저희는 솔직히 100%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해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거 내가 한국인으로서 좋아하는 것들,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공감해주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와이프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공감을 못 하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태지가 좋대 끝내줬지 서태지가 누구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한국 완전 전통적 청국장 막 이런 건 진짜 로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면 청국장은 거의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취두부 같은 느낌이겠죠. 홍어 뭐 이런 거 같이. 그런 거는 근데 뭐 일하다가 혼자 먹으러 가도 되는 거잖아요. 낮에. 근데 이제 공유하고 싶을 때 같이 못 한다는 거. 비 오는 날 파전 당긴다, 막걸리 당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뭐 문화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감 못 하고 이런 거. 비 되게 많이 오는 날 우기 때 파전에 막걸리를 이렇게 같이 먹어본 적 없으세요?
전혀.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감성인지 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왜냐면 이건 날씨랑 궁합이 잘 맞는 게 한국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습하잖아요. 비 오면. 네. 그때 바삭바삭한 파전을 갓 튀겨서 먹으면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되게 맛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 파전을 먹음으로 인해서 막걸리가 또 잘 어울리는 거지. 단순히 비 오니까 막걸리 먹자. 이건 약간 그렇게 또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중간에 파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연결고리가 돼주는 느낌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평소에 음식은 집에서는 뭐 한식 위주로 드세요? 태국 음식 위주로 드세요? 거의 태국 음식 위주로 먹고요. 그리고 거의 안 해 먹고 배달을 해 먹고 아이들 먹는 것만 이제 장 봐와서 아이들 음식은 따로 이제 해주는데 뭐 대부분 밖에서 먹으니까 집에서 먹는 게 하루에 한 끼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식당을 하시니까 네, 2호점은 가깝다고 하셨죠? 네, 가까워요. 여기서 한 10분 거리. 그럼 한식 먹고 싶으면 솔직히 가게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또 막상 저희 가게 음식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또. 매일 너무 오래 먹었으니까 아마 좀 새로운 메뉴를 먹고 싶은. 그래서 또 더 새로운 메뉴를 넣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전 유튜브 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음식 관련된 거 많이 봐요. 그러면은 와이프분도 한국에 살 때 한국 음식을 4, 5년 동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선 태국 음식 먹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먹기가 가끔 뭐 그렇죠. 드실 수 가끔 있죠. 가끔 태국 식당 가서 먹거나 아니면 태국 식자재를 사와가지고 해서 먹거나. 근데 4, 5년 정도면은 진짜 거의 익숙해질 법한 시간인데 태국 오고 나서 또 한식을 더 뭐 찾고 그러진 않으세요? 찾아서 먹고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 식당 같이 가는 상황이 됐을 때 먹는 정도?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태국 음식이 더 맛있대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음식이 소울푸드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들은 어떤 나라 음식을 좋아해요? 언어는 한국어도 태국어도 아닌 영어를 택했단 말이죠. 그럼 음식은 어느 나라 거를? 근데 음식이 지금 해주는 음식이 보면은 국적이 불분명한 음식들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왜냐면 고기 같은 거 국물에 삶아서 고기 좀 살코기 발라주고 밥이랑 같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별 음식을 구분해서 어떤 거를 좋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섞어서 주면은 5년 중에 이제 컸을 때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야? 한국 음식도 소울푸드가 되고 태국 음식도 소울푸드가 되고 이게 약간 되게 최선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국제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도 또 국제 결혼을 하실 만큼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이건 물어봐도 되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겠구나. 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같이 하니까 다툼이 있거든요. 일도 같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와이프의 도움 없이는 그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못해서 와이프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가끔 그래서 심하게 다투는 때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얘가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집에 와이프랑 아이들만 놔두고 나갔을 때 만약에 한국인 와이프였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달라서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와이프분께서 중간에서 약간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남도 아니고 와이프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 선택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마인드가 이제 조금 저도 가끔 제 스스로가 느끼는데 40이 넘어가면서 약간은 꼰대화가 되었구나. 가끔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걸 오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랑도 어쨌든 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나이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꼰대라는 뜻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얘기를 계속 해요. 오빠 꼰대야? 그 얘기를 직원들을 대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안 맞기 때문에 잘 가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를 서로 좀 잡아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엄연히 따지면 태국 사람이 51%를 갖고 외국인은 49%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상으로 아내분이 51%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51%, 49%도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한 20%? 왜요? 굳이 이게 외국인 비율이 높으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도 높고. 그래요? 그럼 와이프분이 완전 대빵이네요. 실질적 저는 서류상에. 와이프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지 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 권한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대장이지. 만약에
이제 정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몰라 내가 그렇죠. 소송해 이러면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디 취재주주한테 자꾸 뭐라 그래 이러면 친한 친구들 중에 야 어떻게 너랑 와이프랑 지금 좋다고 하지만 그 나중 일 어떻게 알고 네가 그렇게 지금 와이프한테 지분을 다 주고 이렇게 있냐?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의 제가 문제가 아니라면 와이프는 정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 구성에 대해서 좀 의지가 강한 편이라서 요즘에 한국이나 아니면 서양이나 이런 트렌드 있잖아요. 뭐 아이는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맞으면 애들이 있어도 이혼해도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런 반대거든요. 우리가 잘못되면 아이들의 인생도 나중에 불행하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애들도 키우고 있고. 저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할 가능성이 뭐 1%라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긴 그 정도의 확신이 또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국제 결혼을 강행을 하신 용기도 있었던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국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리 해주고 싶은 말 근데 하지 마 이런 말. 근데 주변에 워낙에 특히나 태국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태국에 관련된 영상을 찍다가 저도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태국 여자를 만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중에. 근데 대부분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태국 여자랑은 다르고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짧은 기간 안에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이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봤고요, 실제로. 남자가요? 남자가 남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여자한테. 어, 근데 뭐 그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외국인과 연애를 할 때는 쉽게 헤어질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여자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던가 그런 상태로 만남을 지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흔히 있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국제 결혼이나 아니면 연애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뭐 잠깐 봐서는 한 달 봐서 두 달 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좀 힘들잖아요. 세 배, 네 배 이상은 좀 파악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안 다음에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국제 결혼 추천 비추천 이게 너무 되게 오래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천이라고 하기가 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 비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례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봐서 봐서, 예. 네. 이용당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네. 그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케바케 사례도 너무 많이 봤고 잘 사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만큼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정리해 주시면 그런 느낌인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한국 사람들보다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그럴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게 많으니까 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일 혹시 출연 잠깐 괜찮으시면 잠깐 인사 정도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앉아. 잘 먹겠습니다. 한국말도 좀 할 줄 아시나요? 한국에 5년 정도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말만 들으면 또 모르잖아요. 몇 개 여쭤봐도 되잖아요.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처음에 그 뭐지? long relationship 그런 거 생각. 왜냐면 외국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냥 22살만 날 걸었을 때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대로 잘 모르고 하지만 외국 사람. 한국 남자의 어떤 매력 이런 게 있나요? 그때도 한국은 좀 famous 이만큼 아니잖아요. 네, 10년 전. 뭐 봤다? 한국 드라마 드라마. 봐서 한국 드라마 좀 알려졌을 때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때는 제가 fullhouse이랑 쿵 알아요? cung. 남편을 보시고 막 환상이 깨지신 거 아니에요? 그 한국 배우들만 보다가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냥 22ใช่ไหมก็คิดว่าเป็นแฟนกันไปไม่ได้มองอนาคตก็เป็นแฟนตอนแรกคุยไม่ได้ซ้ำใช่ไหม 뭐 그렇게 크게 막 깊은 관계로 처음부터 딱 보고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고.
기대치가 높지 않을까. 예. 살아보시니까 물론 한국 남자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태국 남자랑 한국 남자랑 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 뭐 좋은 점, 나쁜 점. 그 이게는 그냥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다르지 잘 모르지만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그냥 똑같은 나이, 오빠는 그냥 처음 사람 나이 많은 거. 영상 처음 예. 영상.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상으로서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그럼 약간 단점 있지 않아요? 단점? ไม่มีนะ 별로 없다고. 아, 저는 오빠 그런 거 처음 왜냐면 처음에는 오빠는 그냥 다 해주고 다 다르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싸우는 건 좀 자주 싸우지만 해주는 건 다 잘해. 어떤 랭귀지로 싸워요? 각자 자기 랭귀지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랭귀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싸울 때라서. 각자 자기. 예,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한국에서 사는 건 어떠셨어요? 날씨 웨더는 여기보다는 더 좋아요. 광주? 네, 광주요. 더 겨우. 그러니까 계절이 변하는 것 자체가 태국에서는 어쨌든 뭐 약간 기온이 내려갈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덥잖아요. 한국의 계절 변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더 깨끗해. 그다음에 이제 도로라든지 셉니다. 환경이 자체가 태국보다는 더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니까 특히 광주가 깨끗하잖아요. 처음에 딱 서울로 갔으니까 서울로 갔을 때 그 도로 뭐 이제 방콕 거리를 걸어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뭐 하수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도가 잘 안 돼 있고 좀 더럽고 물론 뭐 다른 동남아에 비하면 나을 수도 있긴 한데 태국은 기후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벌레 같은 것도 많고 한국의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그런 느낌의 거리를 가도 막 길거리에서 흔하게 바퀴벌레 큰 거 막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고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길 걷다 보면 막 이렇게 검은색 비닐봉투가 앞을 막고 있다던가 그럼 차도로 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 교육을 나중에 크면은 한국에서 좀 시키고 싶다 이게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친구도 만들고 싶어서요. 왜냐면 그 태국 친구 그때 나이 똑같은 거 의미. 어, 그러니까 태국 친구들도 여기서 사귀게 하고 싶고 해서 어느 정도는 태국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한국에 돌아가도 태국에 만약에 왔을 때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첫째가 나중에 군대 가야 된다. 어제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는데 어쩌면 두 군데 다 가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야 돼? 아니 두 개. 두 개 다는 갈 필요 없잖아. 하나만 가야지. 그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 군데는 안 가게끔 빼는데 저희 생각은 당연히 태국 국적을 나중에 포기를 하고 저도 이제 가본 입장에서 그냥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엄청 또 좋아졌다고 하니까 요즘에 핸드폰도 갖고 들어간대요. 그냥 군인들도 좀. 1년 반인데 이제 지금 아들이 군대 갈 때쯤 되면 한 1년 정도로 줄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뭐 좀 긴 캠프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서 가면 되니까 만약에 첫째가 이제 그래도 군대 가기 싫다고 그리고 굳이 한국 국적을 안 가져도 되니까 태국에서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검은색 콩인데 빨간 콩은 없든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일단 뽑아보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네, 뽑으면 무조건 가든지 안 가든지 뽑고 가야 돼. 그때 태국 국적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약간 유승준 같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연예인이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그 태국에 아마 이게 입국이 아마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 않아? 근데. 병역 기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법적 이중준도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자기 이중 국적이었다가 그냥 결국엔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럼 한국에서 살 때랑 이렇게 지금 여기 다시 방콕 돌아와서 사는 건 어디가 더 좋아요? 저는 그냥 여기는 제 가족 있고 친구도 있고 어디 갈 때도 혼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여기는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남편분은 안 심심하고 괜찮으세요? 저는 심심하죠. 심심한데 친구는 이제 가끔만 와이프가 그러는데 이제 한국 여행도 혼자 그냥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얘기. 그거 네. 생각난다. 어제 무슨 얘긴데 그 광주에 갔는데 남편 혼자 서울 가서 친구들하고 네. 놀고 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혼자 광주에 있으면 남편 부모님 집인데 네. 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그 얘기 듣고 엄청 되게 마음이 넓구나, 이해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불편했어요. 네, 안 불편해요. 왜냐면 그 어머니 좀 영어 좀 잘 하고 그리고 아기도 있으니까요. 뭐 같이 뭐 하고 그리고 하루는 엄청 빨라. 같이 육아를 하니까 더 편했다 뭐 이런. 저희 어머니가 그또 이렇게 좀 약간 전형적인 한국 시어머니 같이
아침 일어나고 밥 만들고 그런 거. 눈치 보게 만든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처럼 있으니까. 하라고 시키시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다 하시고 그냥 아 얘는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네 뭐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근데 와이프는 그런 건 또 알아서 어느 정도 선 지켜면서 하고 하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은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게 국제 결혼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얘는 외국 사람하고 얘 태국 사람하고 제 생각 아니에요. 그 남자만 보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어차피 그냥 다르지. 케바케다. 네, 저도 같은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태국은 워낙 한국에 비해서 국제 결혼하는 게 좀 더 케이스들이 많고 태국 남자들이 바람을 상대적으로 많이 펴요. 아 태국.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내 친구도 옛날에 한국 사람 남자친구 있어요. 그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오빠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냥 근데 물론 요즘 한국 남자들도 많이 이게 결혼하고 애도 있고 한데 애인 있는 건 당연하다고 너 애인 없냐? 너는 애인 없냐? 이거를 너무 다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도 좀 한국 유부남들 기혼자들 사이에서도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태국은 그게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상관 안 하는 그 와이프나 여자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딱 그 단어가 정확하게 뭐 태국말로는 끽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게 두 번째, 세컨드 아니면 첩 뭐 이런 뜻이에요. 와이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실제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분명히 내가 얘 남자친구 아니면 얘 여자친구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와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끽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도 있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하는데 뭐 워낙 비율 자체가 태국 남자들이 그런 사람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다른 나라 외국인들 좀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좋게 비춰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건데도 좀 좋게 봐주면 좋죠. 같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점을 뭐 따로따로 가게 되고 같이 가게 돼요? 한 지점.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차는 한 대로 움직여요. 너무 바쁘면 그냥 가끔 바쁠 때 아주 바쁠 때는 이제 찢어지기도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일해요. 그렇죠.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일 같이 하는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일 때문에. 만약에 막 가게 직원들한테 뭐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 전달했는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뭔가 중간에서 조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เปลี่ยนไหมเปลี่ยนแต่ว่า ก่อนเปลี่ยนหนูก็จะถามบอกว่าหมายถึงพูดไม่ direct word 좀 달라지만 그 뜻은 좀 비슷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원하는 내용들은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직원들이 조금 들었을 때 좀 부담스럽게 느낄 만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순화해서 한다는 거지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줬는데도 그거 아니고 반대야 이렇게는 바꾸지 않고 태국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국제 결혼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 하실 게 있을까요? 그럼 같이 결혼하잖아요. 그 다른 내셔널티는 진짜 상관없고 그 만약에 오빠는 태국 있으면 그냥 같이 여기 있으면 좀 편해. 일단 국제 결혼을 함으로써 다른 점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 어쨌든 살면은 그 남편 나라나 아니면 와이프의 나라에 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서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든 것도 많을 거고 좀 외로운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좀 잘 신경 써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와이프는 하고 있고요. 맞아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대학교 다닐 때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 꿈을 펼쳐야지 나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결혼하느라고 혹시 뭐 못한 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없어요. 그만큼 큰 꿈 이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왜냐면 그 졸업했을 때도 일 좀 하고 일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빠는 그냥 그때 우리 25살? 24살 정도 결혼하자 그러면 오케이 그냥
결혼하고 결혼하면 그냥 가족 만들잖아요. 그냥 가족 만들고 그럼 꿈 다른 꿈 그냥 저만 하고 싶으면 그냥 없어. 근데 일반적인 한국 대학생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딱히 막 진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태국의 AIS라는 데서 일을 했었는데 잠깐 그냥 원서 넣어보고 그냥 된 회사에 간 거고 뭐 이 정도예요. 어쨌든 그럼 지금 더 안녕 바비큐가 잘 되잖아요. 잘 자리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3호점까지 되고 요식업을 잘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태국에 하는 게 아니고 태국 음식을 한국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저희 규모에서는 지금 태국의 유명한 식당들 가서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오픈하고 싶어 얘기를 하면 아, 네 하고 대답이 없어요. 대부분.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이름이 알려지고 이 이제 안녕 바베큐라는 뭐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태국의 다른 그 식당의 오너들도 그 식당 이름도 알고 저희도 알았을 때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하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한국의 좀 핫한 플레이스들에 그 오픈을 해볼 계획이 지금 있어요. 태국 음식점들이 은근히 한국에 찾으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도 태국 여행을 자주 하니까 막 음식 땡길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럴 때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었었는데.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막 팟타이 여기서 만약에 2,000원이면 거기서는 12,000원에 팔 수 있어요. 물론 뭐 인건비가 좀 더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왜냐면 한국에선 타이 음식이 외국 음식이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재료도 외국에서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그 영상 보시고 저희 이제 안녕 바베큐에 오시게 되면은 서비스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뷔페라 다 드실 수 있으니까 한국 분들은 더 환영하니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집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두 분이서 이렇게 화목한 첫째는 못 봤지만 제 막내 너무 이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뻐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결혼을 안 해도 딸을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ขอบคุณค่ะอ๋ออย่าลืมดูช่องนี้เยอะๆแล้วก็ subscribe ด้วยนะคะ ตรงไหนใส่ตรงนี้กดไลค์ด้วยคอมเมนต์ด้วย 감사합니다. 저도 영국 가서 직관하는 게 지금 되게 목표예요.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 새벽 4시 경기도 봐요. 5시 경기도 봐요. 그만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 다닐 때는 못 봤지만 4시 경기는 제가 좀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 보고 자요. 막 이강인 경기, 손흥민 경기, 뭐 김민재 경기, 황희찬 경기도 볼 때 있고 뭐. 태국 선수 중에 EPL에서 뛰어본 그런 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쳐 있어요, EPL에. 그래서 태국 남자들 대부분은 그 응원하는 팀들이 있고요. 레스터 시티가 인기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0명 중에 메뉴? 예, 한 40명은 맨유, 리버풀이 40명 또 그다음에 나머지 20명이 이제 토트넘, 레스터 등등 있어요. 레스터 시티 구단주가 태국 태국 쪽 사람이에요. 그거잖아요. 그 구단주가 킹파워라고 하는 거기에 그 회사? 회장이었는데 영국에서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아들이 지금 하고 있고 킹파워가 무슨 회사예요? 면세점, 킹파워 면세점 신라면 세점 이런 건가? 그런 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5년 전에 그 수안나폰 공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막 레스터 시티 매장이 있더라고요. 굿즈 팔고 유니폼 팔고. 처음에 몰랐을 때 이게 왜 여기 태국에 있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맞다. 송크란은 어때요? 전 송크란 이번에 대충 시기가 겹치길래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만 할 것 같아서. 강추죠. 네. 축제하는 데를 가셔야 돼요. 그냥 경험해 보시면은 경험하길 잘했다 하실 것 같아요. 마침 4월에 태국에 있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무조건 경험은 해봐야겠다. 어디서 경험해보는 게 좋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행을 구해야 되나? 매년 참여하세요? 아니요, 매년 참여하진 않는데 참여할 때마다 재밌게 놀았죠.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요. 가면 아기 낳고 난 후로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보고 보기만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끄라비 쪽 갔다 올까? 네,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뭔가 하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또 그냥 송크란이면 다 그냥 트럭 뒤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고 그래요. Rock steady.